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였습니다. 네.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항탁이라는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졌어요. 네. 보니까 뭐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네, 사고던데 현장에 직접 있으셨다고요? 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우선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게 채 30분도 안 걸렸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가보니까 주민분들은 뭐 당연히 너무 놀라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진짜 무슨 폭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네. 엄청난 굉음이 들렸고 땅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의 진동도 느꼈다. 라면서 조금 막 되게 겁먹어 계셨었거든요. 예. 이 항타기라는 장비가 좀 뭔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항타기가 이런 아파트 공사 같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땅에 이제 철근, 일명 이제 파일이라고 하죠. 철제 예. 파일을 박아버리는 건설 장비라고 합니다. 소음도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당시에 이 항타기가 파일을 하나를 받고 이동을 하고 있던 네. 도중에 이제 넘어진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이 높이만 해도 수십 미터에 달하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바로 옆에 인근 원룸 건물을 그대로 덮쳤던 겁니다. 예. 사고로 이제 원룸 건물 꼭대기층이 4층 건물이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와. 다행인데 그 4층 건물에 사람이 없었는지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큰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뭐 쓰러진 장비도 해결을 해야 할 테고 그 원룸 건물도 일단은 부서졌으니까 네. 주민들이 들어가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어제 곧바로 이 항타기를 해체를 하고 대형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드러내서 이동을 시키는 작업이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제 어제 고용노동부 그리고 오늘 아침 국토부에서 이 사고 관련해서 점검에 나왔거든요. 이 점검에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해체랑 이동 작업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이제 해체하는 현장에도 다시 다녀왔는데요. 이게 워낙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장비 자체가 그리고 건물에 부서진 채로 걸쳐 있다 보니까 치우는 작업에도 좀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는 해체 및 이동 작업에만 크레인이 한 6대 정도가 와. 투입이 되어 있고요. 네. 처음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정도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뭐 빠르면 한 5시간 안에도 다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이제 원룸 3개 동에 걸쳐서 모두 27세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많이 입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27세대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사실 거주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지금 나왔고요. 네. 시공사가 이제 시공사인 신세계건설 측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대체 숙소도 구해주고 피해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 사고 복구 작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해당 원인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항타기 관련 안전사고가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뭐 작년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네.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해서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얼마 전에 정인곤 기자께서 캠퍼스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대학교 학생 식당이 개강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사를 아직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울산대학교 학생식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개강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문을 좀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식당 안에는 정말 사람 한 명도 없고 예. 다 공사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 공사가 이제 울산대학교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20억 원 가까이 좀 투입을 해서 사실 기존에 지금까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없어서 좀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더 보여서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공사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학생 식당 같은 경우는 조금 싼 맛에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네, 좀 가격도 저렴하고 편하게 또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안 되니까 학생들을 좀 붙잡고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정말 음식값이 많이 올라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한 끼를 좀 해결하기가 좀 빠듯하다. 뭐 커피 한 잔 사 먹기 커피 한 잔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네. 이제 용돈을 받거나 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녁 모임, 친구들 모임 한 번 한 번이 막 무조건 반갑다. 이것보다는 좀 부담으로도 부담이죠. 다가올 수 있는 예.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학생들도 막 다시 뭐 캠퍼스 북적북적해서 반갑긴 한데 이 주머니 사정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어요라는 걱정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1,000원 식당이었나요? 1,000원 아침이었나요? 네. 이게 유니스트는 선발이 됐는데 울산대 같은 경우는 신청조차 아직 안 했다. 그래서 반발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0원 식당을 전국에서 70여 곳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1,000원 아침밥이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네.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는 아예 지원조차를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요즘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 사용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안에 보면 시간표도 막 정리할 수 있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왜 도대체 신청조차 안 하는 거냐. 떨어졌으면은 할 말이라도 안 하겠다. 학생들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의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최근 또 정부가 이 1,000원 식당 자체를 좀 확대한다고 하니까 여기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또 학생들의 그 신청도 다 많이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4월에 개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의 사건 사고를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인곤 기자가 오늘 저희 백브리핑 마지막 시간입니다.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늘 캐릭터 이런 거 보내주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뭐 사실 진짜 바쁘다고 표현을 해주신 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원고 자체를 작성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일이고 좀 시간을 내야 되고 막내 기자다 보니까 할 일도 좀 많고 해서 좀 빠듯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대화하듯이 누군가랑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주일을 이렇게 일을 해왔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도 좀 편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 불러주실 거 아니고 가끔씩 한 번씩 그럼요. 불러주실 거 알고 있기 예. 때문에 뭐 언제든지 필요하시고 불러주시면은 저는 또 다시 즐겁게 나와서 그 취재 현장에서 저만 알고 있는 재미있는 네. 이야기들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아주 깊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정인곤 기자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